균형,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거, 그리고 동적인 거가 있습니다. 정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 가만히 서서 안 넘어지고 설 수 있는 거, 또는 동적인 거는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균형을 잡는 거, 동적 균형이라고 하고, 동적인 균형을 이퀄리브리엄 평형이라고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라고 하는 정의는 지지면에 대해서 질량 중심 또는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유지를 해서 질량 중심, 중력 중심이 지지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계와 운동계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정적인, 동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뭐 운동계, 감각계가 작동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이런 자세 조절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postural s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지지면, BOS 안에서 신체의 중력 중심, COG 또는 COM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세 안정성이 틀어지게 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안정성 한계, Limit of Stability, 약자로 LO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몸을 그냥 멈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보게 되면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범위까지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는 안정성 한계라고 합니다. 또 균형 능력은 자세 안정성을 통해서 신체의 질량 중심 그리고 중력 중심이 안정성 한계 내에서 적절하게 유지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유지를 위해 균형 전략으로서 대부분 그 신경이 근육을 잘 작동해서 협력적으로 잘 작동해서 넘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발목을 움직이는 거 또는 엉덩관절을 움직이는 거 등등, 그 전략에 따라서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운동 경험이라든가 환경적인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운동 전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낙상 경험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또는 환경적으로 맨 땅에서 걸을 때랑 얼음판에서 걸을 때랑은 다른 균형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 전략이 개인적인 특성, 경험, 그리고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 한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자기 지지면을 변경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안정성 한계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12도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몸이 그냥 막대기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조금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12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 범위 안에서, 그 LOS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종종 이게 움직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발을 움직여서 지지면을 달리해서 균형을 잡는 전략을 쓰게 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3개가 있습니다. 시각, 안뜰 감각, 몸 감각. 몸 감각은 다른 말로 고유 감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프리오셉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가 이 3가지 감각을 가지고 활용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공간 내에서, 환경 내에서 내 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안뜰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균형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뜰 감각은 특히 크게 머리의 위치와 머리의 운동을 감지해주는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뻗고 있는지, 또는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게 이제 안뜰 감각이라고 하고,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위치, 몸의 움직임에 대한 거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감각이 고유 감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은 움직이지 않고요. 발목 관절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안정성 한계 안에서 이게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발목 관절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떤 근육은 늘어날 거고 어떤 근육은 짧아질 거고 이런 것들을 감지해주면서 몸이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감각을 잘 활용해서 환경 내에서 우리 몸, 머리의 위치를, 움직임을 잘 감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게끔 해주는데, 균형을 잡는 거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지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동적이고 선행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이 흐트러지면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낙상 우려가 커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시각도 많이 떨어지고 안뜰 감각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는 발목, 무릎, 특히 발목 쪽에서 교유 감각 정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형을 잡고 하는 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운동, 균형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균형을 잘 잡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안 되면 보행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보행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균형을 좋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또 전체적인 환경 조건에 집중하고 명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보행이 실내 보행보다 어려운 거는요. 일단은 실내는 바닥이 평평한데 지역사회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또는 흙길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거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막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조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여주는 거죠. 또 이제 낙상을 한번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넘어지게 되는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다 보면 바깥 활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종종 환자분들이 눈떨림이 생깁니다. 이거는 안뜰 안구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가 움직일 때 또는 몸이 움직일 때 시각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눈도 같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안뜰 감각 회로가 좋지 않게 되면 안뜰 안구 반사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눈떨림, 니스타고무스가 생깁니다. 균형 조절은 주로 근육, 뼈대계, 그리고 신경계가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잘 이루게 되는데요. 또 환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균형 조절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균형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운동 과제에 관련된 특성, 상호작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과제적으로 해서 이것들이 다 일치가 되면서 균형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에서 시각, 그리고 고유 감각, 그리고 안뜰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환경 내에서 내 몸의 위치, 머리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감지하고 바로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세 가지 감각들이 서로 일치되면서 조절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종종 감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각 갈등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앉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버스가 앞으로 쭉 출발하면 나도 모르게 뒤로 간 것처럼 느끼잖아요. 시각적으로 앞에 시각적인 그 자극 때문에 몸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뜰 감각이랑 고유 감각은 가만히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시각 때문에 움직인 것처럼 뒤로 움직인 것도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감각 혼동 또는 감각 갈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지요. 시각은
반드시 균형을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좀 균형적인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이렇게 감각 갈등, 감각 혼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거, 고유 감각은 전부 다 근육, 관절, 피부에 있는 센서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 그리고 골지 힘줄 기관에서 머슬 스핀들의 역할은 근육의 길이,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를 감지해 주는 거고, 골지 힘줄 기관의 역할은 근육의 긴장도, 근육이 얼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게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절 수용기라고 해서 관절은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고 관절 주머니가 있고 인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요. 그래서 관절 주머니와 인대에 여러 타입의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굽혀져 있는지 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피부 수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를 팔꿈치를 구부리게 할 때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있고 반대편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느낌을 통해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프로셉션, 고유 감각 정보들이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뜰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귀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가 있고 뒤쪽으로 달팽이가 있습니다. 또 달팽이는 청각입니다. 청각과 관련된 것이고, 고리관 3개. 이거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는 머리의 직선 움직임. 이거는 이제 반고리관은 회전 움직임. 그리고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는 직선 움직임이나 머리의 위치를 감지해 주는 겁니다. 안뜰 감각은 주로 중력과 관성력에 대해서 머리 위치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것을 아는 겁니다. 머리의 움직임은 주로 반고리관, 이게 3D로 있습니다. X, Y, Z축 면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입체적인 움직임을 감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평형 모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를 보게 되면 젤리 같은 것이 있고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게 평형 모래가 뿌려져 있는데 머리를 숙이게 되면 이 모래가 그 모래가 약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이 젤리가 앞으로 쑥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센서가 이거를 감지해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네, 옆으로 돌리고 있네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평형 모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센서들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반고리관은 주로 회전 움직임, 그리고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 같은 경우는 평형 모래가 위치하고 있어서 주로 직선 움직임 또는 제 머리 위치를 감지해 주는 겁니다. 자, 불행히 또 근데 이 평형 모래가 여기 위치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딱 떨궈져 나와 갖고 이 반고리관 안으로 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몸이 절대 움직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고리관 안쪽에 있는 림프에 이렇게 유동이 생기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돌고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고리관이 이제 머리 움직임에 대한 것을 감지해 주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반고리관과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들에 의해서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이 뇌로 들어와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각이라든가 고유 감각, 안뜰 감각들이 통합이 되면서 적절한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손해라든가 바닥핵 또는 보완 운동 영역, 뇌를 그려보면 여기 손해고요. 여기 중심 고랑이 있고 중심 앞고랑이 있고 보완 운동 영역은 요 안쪽에 있는 요 부위를 얘기합니다. 안쪽에 있는 요 부위를 얘기합니다. 주로 움직임 시간과 타이밍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알 수 있고,
바닥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일지를 적합한 프로그램을 골라주는 하나의 뇌 운동 조절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닥핵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면 바닥핵은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한 개를 골라줍니다. 그래서 뇌로 다시 주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손해라고 하는 거는 자동 조절, 우리 운동 조절 중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가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한 발을 뛰어서 빠르게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통합된 감각 정보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임 컨트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각 조직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행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감각 조직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정적 균형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거를 정적 균형 조절이라고 하고, 동적 균형 조절은 우리가 움직일 때, 동작을 전환할 때 등 움직일 때 하는 거를 동적 균형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인 자세 반응은 자동적으로 선행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거를 우리는 자동 자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측적 조절은 균형이 흐트러지게 될 때 빠르게 예측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을 때 몸통 자세를 안정성을 잘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을 때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선행적으로 몸통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측적으로 선행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해라든가 바닥핵 또는 보완 운동 영역 이런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미리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팔을 들 때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적으로 몸통에 먼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 안정성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측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운동 조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 조절이 있고 자동 조절이 있고 또는 그 수의적인 조절이 있습니다. 반사 조절 그러면 무조건 척수입니다. 척수에서 조절되는 거고, 자동 조절 그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수의적인 조절 그러면 무조건 되뇌가 됩니다. 되뇌 거칠이 되는 거고, 현재 여기서는 뭐 뇌줄기 거칠 및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 핵들이 있는데 여기 뇌줄기 쪽에 있는 핵들을 손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손해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되뇌 거칠로부터의 소통이 없이 그냥 척수에서만 한 바퀴 신경회로를 돌리면서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반면에 수의적인 조절은 되뇌에서 생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느립니다. 느리고 손해는 이제 중간 정도가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주로 반사 조절이라든가 어, 자동조 조절은 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신체 동요가 확 오게 되면, 몸을 누가 갑자기 탁 밀게 되면 그런 자극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컨트롤돼서 이제 균형을 잡게 되는 거. 대신에 이제 수위적 조절은 외부 자극 때문에도 올 수 있지만 내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을 잡기 위한 전략은 크게 발목 전략, 그리고 엉덩 전략, 그리고 걸음 전략이 있습니다. 발목 전략은 외적인 동요가 왔을 때 발목만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뒤에서 살짝 밀었어요. 그러면 몸이 앞쪽으로 출렁하겠죠. 그때 발목에 있는 근육 힘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무릎 근육, 세 번째로 허리 근육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목에 있는 근육부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발목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살짝 미는 경우는 발목 힘만 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는데,
누가 강하게 밀었어요. 신체 동요가 커요. 그러게 되면 위에서부터 먼저 힘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나중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힙 조인트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해서 엉덩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체 큰 동요가 왔을 때 이런 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발목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요, 고유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목 쪽에서 신체적인 동요가 발생했다라고 고유 감각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착착착 힘줘가면서 균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건데, 발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동요가 아니라 좀 더 큰 동요가 오게 되면 발목 전략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엉덩 전략을 쓰게 됩니다. 엉덩 전략에서는 주로 중요한 감각이 안뜰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동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커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주로 큰 근육들을 써서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지요. 또 움직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BOS 안에서 COG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살짝 발걸음을 뛰면서 한 발걸음을 뛰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스태핑 전략에서 걸음 전략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체중만 살짝 이동해서 균형을 잡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체중 이동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발목만 잡는 거, 발목, 네, 엉덩 관절을 쓰는 거, 그리고 한 걸음을 뛰어서 하는 거, 이렇게 균형 전략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의 프로프로셉션 정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발목 전략을 많이 못 쓰고요. 주로 엉덩 전략으로서 균형을 잡습니다. 발목 전략을 쓰게 되면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엉덩 전략으로 갈수록 큰 근육군들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로감을 더 크게 호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만일에 이제 균형 조절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균형 잡는 거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이제 다리나 몸통 쪽에 병변이 있어서 고유 감각 정보를 잘 감지를 못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면 고유 감각 정보를 아예 감지해서 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나이 들어서 프로프로셉션도 떨어지고 시각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종종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외상성 뇌손상 같이 신경계통에 직접적인 그 손상이 오면서 균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 통합, 특히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한꺼번에 동시 활성되고 뻣뻣해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움직임의 폭이 좀 클 수가 없어요.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종종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데, 손해병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코디네이션, 협응 조절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협응을 못 잡기 때문에 걸을 때도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좀 이제 폭을 넓게, 보폭을 좀 넓게 해서 걷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감각 통합해서 움직임을 처리해 주는 부분이 손상이 생기게 되면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통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자세 조절 또는 균형 조절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적으로, 예측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종종 이게 자세가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척추가 휘어 있거나 또는 신체 변형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자세 부정렬이 생기면 균형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쪽 부분만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건축으로서 균형을 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척추 자세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몸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파킨슨도 그렇고 뇌졸중 환자분들도 그렇고 발목 쪽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발목 쪽에 프로프로셉션 정보가 상당히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발목 근육을 잘 컨트롤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발목이 걷다가 걸리면서 발이 걸리면서 낙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균형 장애가 생기는데 이거는 모든 감각 정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균형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관절이 뻣뻣하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또 낙상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각 처리와 통합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움직임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또 마찬가지로 발목 전략보다는 엉덩 전략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동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요가 작게 되면 발목만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엉덩 전략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지요. 상당히 균형 조절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종 한번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약물 개수가 6개에서 10개입니다. 각각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특히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약물 치료 때문에 이게 뭐 각각의 효과는 있겠지만 전부 다 이게 합쳐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약을 먹을 뿐이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시력 저하, 특히 이제 계단 내려갈 때 계단 그 모서리 부분에 대한 거를 감지를 못해서 계단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 또 밤에는 일반 그 낮에는 그래도 햇볕이 많아서 시력이 안 좋아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밤에는 시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걷기가 힘듭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계신 집에서는 항상 그 밤에도 취침등을 꼭 켜놔야 되는 거고요. 방에서부터 이제 화장실까지 동선이 좀 짧은 그런 방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활동 중에는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이게 얼마나 계단이 깊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단 모서리에다가 잘 티가 나는 밝은색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모서리가 어딘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감각 상실, 그래서 프로프로셉션, 고유 감각에 대한 게 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당뇨병이처럼 이렇게 말초신경에 대한 거를 말초신경의 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감각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당뇨병은 특히 폴리뉴로패스에서 다발성으로 해서 말초신경이 많이 병변이 생깁니다. 또 안정제라든가 항우울제, 특히 이제 밤에 조심해야 되고요. 낙상 위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근력이 약한 대부분 제 낙상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에 대한 것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근력이 좋아야 되는데 근력이 떨어진 경우 또 그리고 낙상 병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얼음판에서 조심조심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걷다 보면 더 많이 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들은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넘어지게 되고요. 보행이라든가 균형 손상이 있거나 또는 특히 이제 지팡이 같은 거 발은 넘어갔는데 지팡이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물 보행할 때 지팡이가 걸리지 않도록 잘 봐줘야 되고요. 또 인지 손상이 있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중하지 못해서 낙상 우려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있고 낙상이 많이 되는 분들이 있는 그 환경을 꾸밀 때는 항상 턱이 없게 이제 개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항상 바닥이 평평하고 모든 턱이 없습니다. 문도 자동문이고 걷기가 참 편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 밖에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또는 이제 뭐 여기저기 미끄러운 뭐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 조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ROM이 안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안 구부러지고 힙 조인트를 충분히 못 구부리고 하게 되면 보행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행에 필요한 그 ROM이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RM 그 바닥에 발이 걸리지 않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행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낙상 우려가 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것들을 미리 신경 써서 준비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근력과 ROM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균형 훈련에서 여러 부분 균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근력만 가지고 또 균형을 잘 잡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걸을 때 필요한 균형 능력 이것들은 우리 걸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걸을 때는 근육이 힘도 필요하겠지만 각각의 근육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어느 시점에서 근육을 쓰고 이완시키고 수축하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운동들을 같이 한꺼번에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가야 됩니다. 균형 운동도 그렇고 필요하면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근력 강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혹시라도 있을 만한 사고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 벨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리에다 감아주는 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갖고 치료사가 손잡이를 잡고 걸리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치료사가 빨리 균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행 벨트를 하는 거 또는 평행봉에서 하는 거 옆에 잡으면서 하니까 안 넘어지겠죠. 그리고 종종 보면 넘어지다가 혹시 있을 낙상 가능성을 우려해서 날카로운 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치료사가 주변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줄 같은 거, 코드 같은 거 널려 있으면 걷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지요.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단한 표면이 앉기 이런 거는 조금 더 쉬운 과제입니다. 단단한 것보다는 이제 말랑말랑한 그 방석 위에 앉거나 서 있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힘든 과제가 되는 거고요. 또 무릎 꿇기, 반무릎 꿇기 또는 양발을 이렇게 서기 또는 한쪽 발을 이렇게 일자로 해서 서기 이거를 탄뎀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한 발 서기는 좀 더 어렵겠죠. 그리고 런지라고 하는 거는 한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하고 서는 겁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은 위치를 달리해서 보폭을 좀 달리했기 때문에 런지 자세가 참 쉽지는 않고요. 스쿼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동작들을 잘한다라고 하면 눈을 감고 시키게 되면 난이도를 훨씬 더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석이라든가 선자세에서 물론 이제 팔 쪽의 근력 운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해야지만 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공에 앉아서 다른 공을 들고 움직이는 거 이걸 잘하게 되면 처음에는 양쪽 발을 다 딛고 하다가 잘하게 되면 한 발 들고 하는 거죠. 몸통을 이렇게 돌릴 때는 이 발 들고 반대로 이렇게 돌릴 때는 이 발 들고 해서 발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아령 들고 공 들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하는 것도 균형 훈련으로 적합합니다. 동적 균형 훈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흔들리지 않은 판에서 서서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흔들리는 균형판이라든가 트램폴린 또는 공에서 하는 겁니다. 또 스태퍼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무슨 장비가 있습니다. 런지, 뭐 뛰기, 점핑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하는 균형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꿀렁꿀렁한 바닥에서 서 있게 되면 그냥 딱딱한 바닥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동작으로 서 있는 거고요. 트램폴린에서 양발로 서 있을 수도 있고 한 발 서기는 좀 더 어렵겠죠. 거기다가 좀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탄력 밴드를 이렇게 한쪽으로 당기고 힘을 주고 서 있게 만드는 거죠.
뭐 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줄 당기기 한 발 서서 줄 당기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어, 공에 손을 뻗어서 닿게끔 하는 건데 이게 방향을 막 바꿔줍니다.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 하게 되면 방향 바꿀 때마다 팔을 들어 뻗치기 위해서 몸통을 자동적으로 선행적으로 힘을 주고 하는 동작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적 균형 조절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목 전략을 강화하는 거 해서 몸통을 바로 세우고 한쪽 다리로 서는 거 등등. 엉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평균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좁은 통로를 통해서 걷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는 발목 전략보다는 엉덩 전략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공간이 좀 좁은 데를 걷게 하는 거 또는 거기서 막 몸을 흔드는 거 또는 트램폴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엉덩 전략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양발을 앞으로 교체해서 일자로 걷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걸음 전략을 어,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시각 또는 뭐 고유 감각, 안뜰 감각을 한꺼번에 이렇게 잘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감각을 통합하고 감각을 조직화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한 운동을 가지고 한 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꺼번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정적에서 동적에서 뭐 좀 더 어려운 동작으로 해서 난이도를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종 이제 불안전한 환경에서 시각 정보, 눈을 가리고 하게 되면 주로 고유 감각이라든가 안뜰 감각에 대한 거를 선택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 쳐다보는 상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그런 안경을 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본 정보가 약간 왜곡돼서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시각보다는 다른 쪽 감각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저면을 좁히거나 아니면 경사판 위에서 걷고 뛰고 서기 뭐 등등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활동을 하면서 균형 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일상생활 훈련 ADL 트레이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ADL을 잘하기 위한 근형 훈련으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항상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움직임을 같이 훈련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선수들한테는 골프 스윙에 대한 거를 같이 하면서 균형 훈련을 하면 좋을 것이고 또 그에 맞는 기능적 과제를 항상 같이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한 발로 서기도 어렵겠지만 바닥 자체가 평평한 거라 이 판대가 옆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인 판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활동이 되는 거지요. 또 타이치 운동은 이제 주로 이제 태극권을 얘기합니다. 태극권은 율동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RA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데 느리게 천천히 근육을 써서 관절을 써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균형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해서 다리 유연성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천천히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타이치 운동을 추천하고요.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ADL에 중요합니다. 균형이 흐트러지면 보행이 안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활동 수준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균형이 안 돼서 낙상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세를 잘 잡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낙상 두려움을 좀 떨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움직임에 대한 공포, 낙상을 자꾸 당하게 되면 그냥 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넘어지면서 다른 쪽에 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골절되면 골절 치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상 비율은 크게 여성들한테 더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르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 근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